예,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의료산업센터 소장 박진영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전공했고요. 예, 오늘은 신입의료서비스 로봇의 좌충우돌 병원 입사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의료서비스 로봇을 도입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스마트병원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지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 두 번째로 오늘의 주인공인 의료 서비스 로봇의 도입 과정 및 현재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점점 갈수록 이러한 의료 서비스 로봇에 대한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UX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스마트 병원, 요즘 모든 병원들이 스마트 병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 병원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조금은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색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우선 저는 이제 스마트 병원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어원이 유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에서 어떤 생산 장비에 모든 기계를 센서를 달아가지고 컴퓨터로 연결했더니 불량률이 매우 줄었다. 그래서 어떤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센서를 달아가지고 무엇인가를 측정을 하고 그것들 다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이제 관리하는 데 사용을 했더니 생산량이 매우 증가됐다는 데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시작이 되었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 가지고 세상에 좀 알려졌습니다. 스마트 병원 역시 이렇게 ICT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통합해 가지고 잘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요즘 같은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런 스마트 병원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스마트 병원 지향과 더불어 또 하나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들이 있는데요. 현재 사실 우리가 이제 오래전이지만 이제 EMR이 도입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전산화되고 이러면서 사실 많은 것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다 좋다고 체감을 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진료를 보고 왔는데 되게 이제 환자와 제 사이에는 이제 모니터가 하나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고 저는 막 적어야 될 걸 적으면서 또 환자 얘기도 들으면서 처방도 하면서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환자는 이제 모니터 건너로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가로막혀진 이제 그런 느낌이 사실 의료 현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느 병원이든 아니면 어느 의원이든 환자를 보는 일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에 신경을 쓰느라 인해 가지고 정작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어떤 본연적인 거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 외의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번아웃도 많이 오고 뭔가 이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느낌도 들고 이제 여러 그런 좀 느낌들이 드는 게 현재 의료 현장의 모습이고요. 저도 그렇고 저의 어떤 동료들도 그렇고 이제 타임 푸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적용을 하면 반복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본연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나 다른 디지털 솔루션들이 맞고 어떤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나 다른 의료인들 아니면 직원들은 원래 본연의 자세, 본연에 해야 될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되게 좀 쉘로우 메디슨, 되게 좀 얕은 그런 의료를 행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조금 더 깊게 이제 환자에게 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고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용인세브란스 병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2020년 3월 1일에 원래 있던 처인구 자리에서 지금의 기흥구 자리로 옮겨서 좀 크게 이제 건물을 짓고 다시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 당시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료원에서는 디지털 혁신병원을 만들려고 일단 좀 방향성을 좀 정해놓은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요즘 이제 개원한 병원들은 스마트 병원, 디지털 병원들을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개원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전공의들이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간호사 인력이라든지 전반적인 인력이 되게 많이 좀 부족했고요. 또 하필이면은 저희가 개원할 당시에
그 코비드-19가 거의 이제 뭐 국제적으로 이제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팬데믹이 선언이 돼서 병원을 개원하자마자 이렇게 제대로 운영도 못 해보고 셧다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런 이제 코비드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엔데믹화 되어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2020년도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한 명의 환자가 생겨도 거의 응급실이라든지 병동이 폐쇄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한 부족한 점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개원 1년 전에 그 디자인 싱킹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직원이 2,000명이 넘지만 그때 당시 이제 선채영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 이제 직원들이 다 모여서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한 이틀 동안 우리가 이런 어떤 부족한 점이라든지 언맷 니드를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 어떤 기술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깊게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솔루션들을 먼저 도입하면 좋을지 그리고 나중에 도입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정을 이제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이제 그 로드맵인데요. 2020년도 개원한 당시에는 이렇게 하자, 1년 뒤에 뭐 하자, 2022년도에 뭐 하자,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진행하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때 당시에 어떤 큰 원칙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같이 모인 사람들끼리 나름대로 정해봐서 정리한 이제 그 로드맵입니다. 지금 한 3, 4년 지나서 이걸 봤을 때 생각보다 이대로 진행이 된 거가 여러 가지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 되게 좀 신기하게 느껴진 적들이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2022년도에 서비스 로봇을 도입을 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로봇 자동화 약국이라든지 회전 로봇 서비스를 도입을 하자라고 그때 당시에 많이 의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로봇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 어떤 좀 법이 좀 상충되는 것들이 좀 있었고 아직 기술 수준들이 높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뒤쪽에 로봇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자고 결정을 했었었는데요. 2020년도에 보니까 또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처럼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이런 걸 보니까 매우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스마트 솔루션들이 도입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병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투자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이제 국제과제라든지 아니면 기업과제, 실증과제들을 저희가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대신 이런 과제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오늘 같은 자리에도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증을 해가지고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잘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고 이런 거에 좀 저희가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용인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디지털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국제과제를 진행하고 민간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요 안에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은 네트워크, 플로우, 데이터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트워크는 처음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병원의 정의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든 솔루션들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5G, 와이파이, 그리고 이제 BLE들을 촘촘히 그 스캐너들을 촘촘히 박아가지고 그런 모든 솔루션들이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두 번째, 매우 또 중요한 게 플로우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이제 임상 현장 아니면 진료 현장 아니면 다른 이제 원무과라든지 총무팀 이런 어떤 의료 행정 현장에 있어가지고 그 기술이 그걸 압도하기보다는 그 현장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기술만 이제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아주 최고의 아주 그 신기한 기술보다는 최적의 기술을 도입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하면 최소한 70%는 그 기술과 관련된 사람들이 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술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병원에 잘 적용이 되고 병원 플로어에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인데요. 데이터는 요즘 데이터의 중요성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이 처음부터 기획을 잘 해가지고 모아지지 않으면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어려워서
어떤 디지털 솔루션들을 도입 초기부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모을 수 있고 그것들을 잘 가공하거나 분석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맞는 그 디지털 솔루션들만 저희가 보고 도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로봇을 도입한 것도 이런 원칙 하에서 도입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의 어떤 그 활용에 있어가지고 이 원칙 안에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5G, BLE, 와이파이 안에서 이 모든 이제 디지털 솔루션들이 뭐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여기 로봇들도 있고, 디지털 병리라든지 이제 뭐 베드사이드 모니터 그리고 이제 뭐 RRS 시스템, RTLS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제 용인세브란스 병원 안에서 이제 구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어떤 그 좀 프레임 안에서 이제 진행을 좀 그 구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모든 이제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이런 서버들 그런 네트워크들 이제 모이는 곳이 이제 IRS라고 이제 통합 반응 상황실 인테그레이션 앤 리스폰스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인 곳에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이쪽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곳은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뭐 이것 외에 이제 다른 곳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필요한 거,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뭐 책상에 있는 모니터에서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제 스테이션 모니터에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일부 어떤 데이터들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패드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또 여기 디스플레이 되는 것은 요 뒤에 이제 서버에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저장이 돼서 분석이 되고 반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IRS 뒤쪽의 서버를 보시면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모니터라든지 뭐 이런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외국 모니터 그리고 이제 뭐 고가의 어떤 하이엔드 모니터 그리고 보급형 모니터, 웨어러블 모니터까지 전부 다 이제 하나의 서버에 의해 가지고 다 그 데이터들이 모아지고 누메릭 데이터와 웨이브폼 데이터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차곡차곡 그 저장이 되고 요 뒤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AI 프로그램이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증도 되고 분석도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벤더 뉴트럴하게 그러니까 그 제조사에 관계없이 이 시스템 안에서 구현이 돼야 확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분석되는 데이터의 어떤 활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되게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이 과정이 되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국내 업체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뭐 차근차근 요 원칙을 고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스템 안에서 뭐 많이 다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AI 솔루션들이 또 이제 솔루션들 가져와서 또 실증되고 요즘은 실제로 이제 그 의료 현장에 있어서도 활용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 이제 어떤 스마트 병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개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가 되고 또 뭐 적대적소의 그 장소에서 시간에 이렇게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런 시스템 자체는 크게 세 가지 서버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많이 아시는 이제 HIS 서버, 그러니까 이제 뭐 EMR 서버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의료 정보 데이터들이 요 HI 서버에 이제 모아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IRS 서버, 이제 실시간 데이터들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IRS 서버에 모아지고, 근데 실제 좀 디지털 솔루션들이 스마트 솔루션들이 이런 서버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접근하는 거 그리고 각각의 제조회사마다 이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곧장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IMT 서버라는 중간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 서버를 잘 연동해 가지고 잘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 과제비를 받아 수행한 이제 의료 서비스 로봇 자체도 이런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구현되는 걸 목표로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로봇 적응기라고 해서 이제 의료 서비스 로봇을 어떻게 도입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지방에 학회를 하느라고 지방에 되게 유명한 음식점도 가보고
최근에는 저기 명동에 가서 유명 칼국수집, 모두 아시는 칼국수집에 가봤는데 이제 이런 서빙 로봇이 실제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 3대 가전 아이템으로 이제 로봇 청소기가 정말 뭐 많은 가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저희 집에도 하나 사고 또 잘 활용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 댁에도 하나 사드렸는데요. 실제 뭐 꽤 만족스럽게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청소 기능이라든지 뭐 피드백 받고 이제 뭐 원격으로 모니터하는 기능들이 매우 만족스럽게 잘 활용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로봇이 되게 많이 점점 활성화되고 되게 친숙해진 것 같고요. 의료 현장에서도 뭐 의료 현장은 뭐 여러 정말 이제 뭐 우리가 치료뿐 아니라 여러 가지들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떤 서비스 로봇이 점점점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이런 서비스 로봇들이 이제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2020년도에 사실은 이런 로봇을 한 대 도입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이때는 이제 한창 이제 감염병 사태가 국내적으로 심각한 상태여가지고 이제 방역 로봇, 이제 SKT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방역 로봇, 5G 방역 로봇 비누라는 이름을 붙인 로봇을 이제 도입을 해서 로봇을 한번 도입했던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그 로봇산업진흥원에서 AI 5G 기반 융합 모델 실증 사업을 좀 시범 사업을 이제 그 로봇산업진흥원과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2021년도에 이 시범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고 2022년 11개월 동안 이걸 좀 진행을 하고 3년 동안 이걸 잘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로봇산업진흥원과 했던 그 사업 중에서는 이제 그 병원 쪽에 이런 서비스 로봇이 대규모로 들어온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시범 사업 이후에 이제 본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또 다른 여러 지금 현재 4개 병원에서 또 열심히 또 실증 사업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10대 로봇을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5G 로봇, 그 방역 로봇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10대 로봇도 잘 병원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잘 살려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이번에 2022년도에 진행한 AI 5G 기반 서비스 로봇 융합 모델 실증 사업의 개념도인데, 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로봇을 도입한다는 사업인데 저희가 한 거는 지능형, 그러니까 AI 5G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요. 서비스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통합 컨시어지 플랫폼 구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포커스 맞췄던 거는 아까 처음에 이제 스마트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컨시어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런 어떤 플랫폼 구현하는 것에 하는 사업을 했고, 이런 플랫폼 안에서 10대 로봇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디지털 솔루션들이라든지 이런 로봇들이 이제 하나의 로봇이 하나의 개별 서버에서 이제 개별 관제가 가는 게 아니고 이 10대의 로봇이 통합 서버에서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사실 되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의 통합 서버에서 운영이 되어야 이 로봇들이 어떤 제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좀 그 어떤 로봇이 오더라도 이 병원에서 잘 활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제 어떤 이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확장성이 그럴 경우에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 6종 10대의 이제 그 솔루션, 그 로봇들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대기업, 이제 LG전자 대기업 로봇과 이제 중소기업 로봇, 트윈이라는 어떤 중소기업의 로봇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로봇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구현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로봇들 조금 더 보시면, 뭐 일단은 이제 그 세대 로봇은 이제 2대는 이제 뭐 외래 1층, 외래 2층, 그리고 이제 한 대는 소아병동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고요. 안내 로봇입니다. 그래서 병원 안내는 친절한 저에게 맡겨주세요라고 되어 있고, 안내군 안내양 키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원내 위치 안내 및 에스코트, 음성 안내, 그리고 소아병동 환자 및 보호자용 안내,
그리고 사진 촬영 및 각종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이 있고 자율주행 기반으로 하는 로봇입니다. 두 번째 로봇은 이제 이송 로봇인데요. 그래서 혈액 그리고 병리 검체 그 약물은 우리가 안전 이송한다. 그래서 이름은 이송이, 레비, 피용이 이렇게 지었고요. 뭐 체열 검체를 검사실로 이동한다든지 조직 검체를 검사실로 이동한다든지 약제 및 의료 소모품을 이동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료 소모품 그 이송 로봇인데요. 나르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고중량 의료 소모품을 이송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로 원하는 곳에 이제 무거운 물품들을 옮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로봇. 수술 도구 주로 이제 다 쓴 수술 도구를 이제 그 소독하는 곳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수술실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롤테이너를 로봇에 부착해가지고 그 옮기는 로봇으로 가장 이제 현장의 니드에 맞춰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좀 현장의 니드를 맞춰서 좀 그 활용성을 많이 높인 그런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벨보이 로봇 그리고 간호물품 이송 로봇인데 어떤 이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이제 입원하거나 퇴원할 때 짐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짐을 이송한다든지 아니면 원무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증빙 서류들을 이송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이제 로봇이고요. 또 이제 간호 카트를 이송해서 이제 그 병실마다 미리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들을 이제 도입할 때 뭐 아무리 이제 뭐 AI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도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뭐 어느 동선을 따라가지고 이제 어느 문을 통과해서 어떤 엘리베이터를 탈 것인지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잘 정하고 그 시나리오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여러 가지 환경을 조정하고 또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로봇들이 이제 병원 생활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뭐 약제 이송 로봇도 이제 비슷한 이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진행을 했고요. 그걸 위해서 가장 뭐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로봇이 뭐 손이 달려가지고 문을 열고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자동 문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로봇과 이제 교신을 하면서 뭐 블루투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와이파이로 교신을 하면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설적 보강을 했어야 됐고요. 또 이제 생각보다 이런 어떤 그 로봇도 이제 그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기 공사를 통해 가지고 어디 충전기를 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잘 충전할 수 있는 어떤 충전 도크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이런 어떤 최적 장소를 구하는 것 자체도 되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고 현장에 이제 그 목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스피드 게이트 이런 이제 바코드를 이제 찍고 들어가야 되는 이제 스피드 게이트라든지 뭐 자동문, 뭐 입출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이 또 관련 업체들하고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그런 어떤 기술들 조율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로봇이 이제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은 지가 이제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실증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저희 이제 그 병원이 전부 다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와 같이 이제 개발을 해서 로봇들이 실제로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불러서 잘 타고 몇 층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엘리베이터에 이제 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에서는 저희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미리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해서 또 이런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또 아마 이제 사업화 모델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로봇 사업을 하면서도 이 엘리베이터 연동 비용에 대해서는 미처 계산을 못 했는데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비용 처리에 대해서 이제 폴리시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비용을 내고 이제 엘리베이터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저희가 열심히 이제 개발을 했지만 결국 이제 비용은 수익은 현대 엘리베이터 얻는 그런 좀 상황도 벌어졌습니다.